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조간신문을 보면은 모처럼 국민의힘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이후에 거의 국민의힘 관련 기사가 뜸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이후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작업이 또 벌어지고 거기다가 또 대권 전국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문제 또 플랜 B 최재형 이야기도 나오고 플랜 C까지 김동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불이 붙었죠. 그래서 이 흥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이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언론이 주목을 하는 것은 어떤 소재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소재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 주호영, 나경원, 이 중진 두 사람의 2파전이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신진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외에 있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을 계속하고 있죠. 물론 여론조사 이 방식이나 이런 것을 놓고는 어떤 표본 문제 이런 것을 놓고는 좀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초선 국회의원 김은혜, 김웅 여기도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권 경쟁이 불이 붙으면서 특히 이 대선 종국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경선 관리,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 논쟁이 붙으면서 특히 윤석열 영입, 최재형 영입, 김동연 영입 이런 문제까지 같이 맞물렸습니다. 맞물려서 이 컨벤션 효과가 지금 단단히 일어나고 있죠. 자, 그 전에 일단 초기에 좀 논란거리가 됐었죠. 영남 대 비영남 구도, 이것은 일단 소멸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대신 일제히 대신 영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자들이 처음에는 영남, 비영남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러냐면은 표가 많기 때문이죠. 자, 세계일보 6면 보시면은 텃밭 먼저 다진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일제히 영남으로 달려갑니다. 이 영남에 지금 예비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시민 50% 이렇게 되지만은 본 경선 들어가면은 책임당원의 70%, 그리고 일반 시민은 30%입니다. 그런데 책임당원의 50%가 영남 지역에 몰려있죠. TK, PK 당원 전체 30, 20% 각각 차지. 영남 표심이 경선 당락 최대 변수로 등장. 그래서 이준석은 대구 경북대에 찾아서 민심 행보를 했고, 나경원은 부산 찾아서 신공항 같은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대구의 주자인 주호영은 지금 수도권을 공략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자, 중앙일보는 신드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신드롬으로 표현을 한 것이 그전에 10년 전에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최근에 윤석열 이렇게 됐는데 이준석도 신드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36세 영선 중진, 아직 국회의원 한 번도 못했죠. 10년 전에 박근혜 퀴즈 이렇게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3번 출마를 했지만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선인데 36세입니다. 이렇게 3번을 출마를 했지만 26세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신드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검색량에서 윤석열의 2배다.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검색량을 중앙일보가 분석을 해보니 윤석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 그러니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신드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도 있고 부정적인 관심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985년생, 올해 36세, 정치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 30대 중반이 한 조직의 수장을 맡는 건 드물다. 더구나 정치권에서 또 보수에서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면은 홍준표,
63세 때, 한교안 62세 때 뽑혔다. 바로 직전 대표들이죠.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뭐 80세가 넘었고요. 자, 그래서 이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이준석이 30.1% 1위, 2위 나경원보다 12.7%포인트나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도롬이라고 중앙일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앙일보가 구글 트렌드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해서 검색 빈도를 살펴보니까 이준석 이렇게 친 검색 빈도가 뭐 나경원이나 주호영, 김웅을 앞서있고 윤석열 차기 대선 주자 선두권 윤석열보다도 검색 빈도가 일주일 사이에 이준석 이렇게 검색한 것이 윤석열 검색한 것이 2배에 달했다. 자, 이 검색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 효과를 막 내죠. 뭐 배가 효과를 막 냅니다. 한쪽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것은 막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준석은 서울과학고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공계답게 SNS를 능숙하게 지금까지도 활용해 왔다. 자, 그런데 이준석에게는 영선중진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것처럼 나이는 젊지만 노예하다 이런 비판도 있다. 2011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다음해 2월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 아래서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키즈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1위까지 올라간 것이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근데 이때 그분은 이준석을 10년 전에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탄핵 국면에서 유시민 의원을 따라서 같이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나가서 탄핵에 적극 찬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지금 대구에 선거운동을 하러 득표운동을 하러 대구에 내려가기 전에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앞에 붙었지만 나이는 젊지만 노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에서는 이 이준석의 돌풍을 젠더 갈등, 성갈등, 남녀 성갈등을 거기에 편성한 데서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젠더 갈등, 그동안 이준석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젠더 논쟁을 막 벌였죠. 그래서 주로 남성들의 편에 서서 여성 가산점 없애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젠더 갈등에 편성을 해서 이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당의 변화, 쇄신 욕구가 젊은 정치인 이준석에게 투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젠더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 개혁 보수 상징으로 떠오른 데는 1985년생인데 일단은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를 배격하는 합리적 보수 표방, 높은 남성 지지도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높은 남성 지지도는 최근에 20대 남성 표심몰이에 집중을 하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 가령 강남역 살인사건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단순 형사사건인데 젠더 프레임에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이 아니고 여성 할당제죠. 여성 가산점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군 제대 가산점이 있었죠.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남녀 편가르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 그런 것이 젠더 갈등에 편성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코멘트를 받아서 본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일부러 남녀 갈등을 부추겼지만 당에는 해를 끼치고 본인만 서타가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 물론 이것은 진보 좌파 성향,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여권 성향의 한겨레가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전에 이준석이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량이 폭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진중권과의 충돌, 또 젠더 갈등 이런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준석을 놓고는 야권 중진들 사이에서도 또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오세훈, 나경원, 지금 오세훈은 서울시장이고 나경원은 당권에 다시 도전하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이 역전패 당했죠, 사실상.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두 사람이 치열하게 붙었고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준석 문제를 놓고 다시 두 사람이 뒷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소장파들을 지지를 합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또 김웅, 김은혜까지. 그런데 중진들은 반발을 합니다. 오세훈, 원희룡이 소장파를 지지하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반발을 하죠. 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은 서로 편가르기를 한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오세훈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장파 후보 세 사람이 따로 토론회를 벌였죠. 그것을 보고 나서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하게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특정 후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않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서울시장 당선에 역할을 했던 이준석을 공개에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이 그때 오세훈 캠프에서 미디어 소통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젊은 후보들의 돌풍은 당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과 연결을 시켰죠. 저 원희룡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함께하겠다. 본인도 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 나경원 후보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인데 시정이 서울시 의료를 운영하는 시정이 바쁜데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관심이 많은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꼽니다. 오세훈이 자기 서울시장 공천이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인 캠프에서 일했던 이준석을 미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신개파 논란까지 벌어집니다. 한국일보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준석 뒤에는 오세훈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김웅 뒤에는 유승민이 있다. 유승민이 지난번 총선 때 김웅을 사실상 발탁을 했죠. 그래서 당내 개파주의가 있다. 이렇게 반발도 일어난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은 오세훈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과 더 가깝죠. 유승민은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이준석의 부친의 친구고 유승민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처음에 인턴으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이후 개파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개파라는 표현이 다시 호출돼서 신개파 논란으로 번지는 건 당권 경쟁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이다. 자, 뜨겁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친박, 친익, 또 그 전에 민정계, 민주계, 뭐 그 이후에 뭐 친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어떤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국민의힘의 이미지나 모든 것에 나쁜 이미지를 미치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정도 경쟁은 저는 오히려 이 흥행, 전당대회 흥행에 또 나아가서 대권 후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이게 감초 역할을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 대권 경선 구도에도 이 정도는 좀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니냐. 이 정도가 있어야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대권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뭐냐면 장외 오량주. 지금 장래에는 별로 뚜렷한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없죠. 근데 장외 오량주에는 계속 윤석열이 있었는데 자, 윤석열 외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부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가령 가장 대표적인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을 이야기를 하자면 리얼미터와 갤럽이 있으면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선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 중에서 어느 사람을 어느 후보를 지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주자를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객관식이죠. 쫙 나열을 합니다. 10몇 명 나열을 해서 이 ARS 전화를 물어보면 거기서 선택을 하죠. 반면에 갤럽은 그냥 대선 주자로 선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관식이죠. 본인이 생각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죠. 자, 이 상황인데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최재형을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물어봤습니다. 22일, 23일이니 이틀 전까지 조사를 한 거죠. 이것을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조사에서 1위는 윤석열 32.9, 2위는 이재명 30.0, 오차범위 하나 있죠. 그 다음 좀 뚝 떨어져서 3위가 이낙연 12, 4위가 홍준표 4.6, 5위가 정세균 3.1, 이때부터는 고만고만합니다. 그 다음 6위가 안철수 2.9, 7위가 추미애도 들어왔습니다. 2.8 이렇게 됐는데, 자, 첫 조사 대상에 오른 최재형 8위에 올랐습니다. 8위 2.4%. 자, 2.4%. 그 뒤에 유승민이 있습니다. 9위에 이승민 2.1. 그리고 또 한 사람 새로 들어간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0위 1.0%. 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최재형은 아직 현직에 있죠. 감사원장에 있죠. 그런데 이 중소 후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후보들과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안철수, 안철수 중소 후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추미애, 최재형, 유승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가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초기에 뜰 때와 대권 주자로 뜰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권력과 서로 충돌을 하고 견제를 받고 탄압을 받고 이 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권 주자, 범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를 떠올랐죠. 그리고 처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때 기록한 게 1%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4%, 9% 나오고 지금은 30%까지 올라갔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형도 2.4%, 첫 조사에서 2.4%가 나왔다면은 앞으로 제2의 윤석열처럼 윤석열의 상승 곡선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은 지금 윤석열보다 더욱더 정치적인 언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최재형과 윤석열이 공통점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감사를 하다가 척을 지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 이렇게 떠오르는 과정도 거의 유사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사람이 또 유사한 점이 또 하나 생기고 있죠. 윤석열의 지지 그룹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가들 33명이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했죠. 진중권 교수를 불러서. 자,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지지그룹이 생기고 있는데 이 지지그룹은 윤석열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부터 이야기가 쭉 나왔고 어제 그 채널A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는 전에 벌써 부산일보나 이쪽 지역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부산 출신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최재형 대권 후보 추대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의아 전 의장이 주도를 하는데 정의아 전 의장이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내가 최재형을 만나봤는데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대 모임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감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11월 달에 최재형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 정도면 대통령감이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알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최재형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많은 현역이 공감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많은 현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최재형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혀 뜬금없이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뭐 최재형 추대한다 뭐 이렇게 하고 현역 의원들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최재형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모양이 우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 정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최재형에게도 어떤 대권에 대한 의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일으킬 흥행 이런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 경우에 이 정권 교체가 보수 입장에서 정권 교체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어떤 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임기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이라도 레임덕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정운영권을 장악을 해서 이 대선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톱 그리고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년 동안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아야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에 다 뭐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고 지금은 그것을 막 억눌려 놓은 것이 많죠. 그것을 끝까지 억눌러 놓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가 검찰청 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그것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허락 없이는 수사하지 못한다. 자,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수사 같은 것을 공수처로 가져가서 뭉갤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6개 분야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6개 분야 중에 포함되는 것이 기업 및 그 공직 비리 이런 것이다. 그런데 6대 중요 범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할 경우에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범죄 형사부 수사권을 제한을 해버리고 일선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청은 장관 승인을 받아야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들이 정부가 권력 수사를 봉쇄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을 지금 친문 성향의 김호수 검찰총장을 억지로 지금 내정을 한 이유, 그 이유가 드러났죠. 그래서 곧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김호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